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가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든지 또 다니던 직장의 급여에 갑자기 가압류가 들어오면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채무자의 재산에 갑작스레 가압류 집행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가압류가 무엇인지 알아보면요, 압류라고 하는 것은 묶어놓는다, 즉 동결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 가압류의 가자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가압류는 임시로 동결시켜 놓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본래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하려면 판결문을 얻은 후에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판결문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채무자가 그 안에 재산을 도피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킬 수 없도록 신속히 채권자 일방의 말만 듣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제도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재판은 은밀하고 신속히 진행되고요, 채무자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재판 한 번 받지 못하고 재산의 가압류 집행을 당하는 겁니다.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재판이 이루어져서 본인의 재산이 동결된다는 게 좀 황당하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채무자의 재산 도피를 막기 위해서 부득이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채무자도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민사집행법에서는 이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 해제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가압류 이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압류 취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 해제를 보면요,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이 되면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곤란하고 임대를 놓기도 곤란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곤란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방공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는 방법인데요,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할 때 미리 그 결정문에 해방공탁금 액수를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그 기재례를 보면요, 채무자는 다음 청구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적는데 채권자가 청구하는 청구 금액이 바로 이 해방 공탁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결정문에 적힌 청구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는 거죠. 이때 공탁은 현금 공탁만 가능하고요, 보증보험 증권에 의한 공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해방 공탁금이 경제적으로 엄청 부담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유의하실 것은 해방 공탁으로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본래 그 가압류 결정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 가압류 결정은 이 공탁금 위에 여전히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본래의 가압류 결정 자체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다음에 설명드리는 이 가압류 이의와 가압류 취소입니다. 이 가압류 이의나 가압류 취소 모두 가압류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인데요, 다만 이 가압류 이의는 처음부터 가압류 사유가 없었을 때 제기하는 수단이고요, 가압류 취소는 처음에는 가압류 사유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사정 변경에 의해서 가압류가 소멸되었을 때 그때 제기하는 구제 수단입니다. 먼저 이 가압류 이의부터 설명드리면요, 가압류 이의는 가압류 자체가 부당한 때 그때 제기하는 신청인데요, 이때 채무자가 제기하는 이의 사유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채권이 없다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채권이 있지만 가압류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까지 모든 주장을 다 이의 신청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채무자 이의가 인정이 되면 종전의 가압류는 소멸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구제 수단으로 가압류 취소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가압류 취소는 처음에는 가압류 필요성이 있었지만 추후에 뒤에 보니까 사정이 바뀌었어. 그래서 사정이 변경되어 가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이때 이용하는 제도가 가압류 취소 제도입니다. 이 가압류 취소 제도는 앞에 가압류 이의 제도와 달리
그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주로 인정되는 것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 인정되는 가압류 취소 사유는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인데요. 가압류를 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판결을 얻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만 묶어놓고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 명령을 내려줄 것을 신청하는데요. 그러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시오 라는 제소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그러면 채권자는 그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 명령을 받고도 게을리해서 제소 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때는 채무자가 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압류 취소 사유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채무자가 다 돈을 갚았을 때 이때는 채권이 소멸되겠죠. 그리고 또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확정이 됐을 때 이런 경우도 채권이 소멸된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패소했어요. 근데 패소한 채권자가 항소해서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일 때 이때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가압류가 취소되어야 할까요? 어떨까요? 1심에서 돈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면 그럼 가압류도 이유가 없으니까 바로 취소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1심 판결이 상소심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때만 가압류 취소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심에서 승소했는데도 가압류를 취소하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 판례는 가압류 취소를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가압류 취소 사유는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놓고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매소면 채권자는 가압류가 집행이 되면 그때부터 마음을 놓고 장기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채무자는 3년 경과를 이유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장기간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불편을 구제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인데요. 가압류 3년이 경과하면 곧바로 취소 요건이 완성되기 때문에 서로 채권자가 3년이 지난 후에 곧바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가압류는 취소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내 재산에 갑자기 가압류 집행이 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압류가 집행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